자, 입시왕 시즌 10번째 컨수다 10월의 방송입니다. 예비고일 이렇게 하면 망한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손종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이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진아쌤입니다. 자, 예비고일 이렇게 하면 망한다 주제로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각자 컨설팅 하면서 또 이제 느낀 것도 있을 것이고 직접 뭐 중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것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사실 중학생, 초등학생을 직접 자주 보진 않으니까 이제 한탄을 주로 듣죠. 고2 때 저를 만나고 나서 아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일단 뭐 누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진아 선생님도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중3, 고3 6년을 보내잖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지나고 보니까 예비 고1, 예비 고3이 가장 이제 걱정도 많고 근데 예비 고3은 사실 다 모든 게 거의 결정이 된 후예요. 그렇죠. 뭐 내신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이제 나와 있고 수시 또는 정시가 어느 정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는데 예비 고1 지금이죠. 중3 아이들은 다 똑같이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물론 이제 뭐 최상위권, 극상위권 아이들은 엄청 이제 뭐 선행을 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12월, 1월, 2월 한 달이 더 주어졌잖아요. 다른 네. 학년에 비해서 이 3개월이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을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큼 그 중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이제 첫 번째 내신 시험부터 해서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오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네. 좀 잘못된 아, 판단이나 너무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뭐 그거죠. 우리 아이 중학교 땐 잘했다. 저희 아이 수학도 A였고 영어도 A였고 국어도 A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그 사실 문제가 있습니까? A인데. 그 A도 90에서 100이 다 A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A여도 그 원점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중학교 때 90A와 99의 A는 너무 다른 A예요. 어머님들이 네. 이제 중학교 많이 성적을 착각하시는 보고 거. 네, 네.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 아이 학원도 생각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네, 뭐 네. 숙제도 다 하고 주요 있고. 과목 다 A 어머, 받고 다 A 있고 받았네. 네, 고등학교 특목고 가면 갈 다 걸 그랬나? 1등 전사고 이렇게. 한번 해볼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 네. 근데 그게 왜 위험해요? 지금 현재 중학교 때 네. 그냥 대충 해서 90점 정도 맞는 공부가 고등학교 가서 실력 발휘가 되는 점수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아니죠. 생각이 돼요. 네, 네. 네. 일단 어쨌든 성적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진짜 심각하죠. 네. 심각하고 저희 입시왕 게시판에 한번 가보세요. 항상 4월 초순에서 중순쯤에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의 곡소리가 나죠. 나죠. 곡소리가 거의 첫 번째 쌓여 있습니다. 중간고사 네, 끝난 첫 번째 후에. 중간고사 한 다음에 그 충격.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래도 우리 애가 다 80점, 90점 다 넘던 애인데 고등학교에서 봤는데 3, 4가 꽤 있네? 5, 1등급일 줄 알았는데 뭐 2등급 초반 겨우 찍고 있고 이런 거 거의 흔하지 않습니까? 2등급 초반 정도면 사실 거지. 양호하고 네. 진짜 되게 당혹스러운 경우가 생기부 보다 보면 네. 진로는 의대야. 그런 애 진짜 많아요. 진로. 많죠. 왜냐면 1학년 때 들어가서 나 의대 갈 거야. 그렇죠. 중학교 때 성적이 다 있으니까. 의대로 했죠. 근데 등급이 막 5등급 이런 애들도 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중학교 때 이제 내 성적이 나는 충분히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으니까 그런 경우 보면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마음이 실제로. 많이 아프고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고등학교 가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네. 저는 입시가 약간 기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기세가 있는데 맞아요. 애가 기세가 꺾여 한번. 음. 어떻게 운 좋게 뭐 1, 2등급 찍은 아이들은 기세가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한번 그런 식으로 충격을 받으면 애가 기세가 꺾이고 자신감을 잃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시험 때 떠는 증상이 심해진다거나 막 우울해져 가지고 다운된다거나 하면서 한번 그렇게 한 다음에 계속 내리막길 가는 아이들도 저 되게 많이 봤습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중학교 성적은 A도 3, 4등급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 그 진아 선생님께서는 네. 아이들 네. 보냈잖아요. 네. 그때 뭐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까 네네네. 한희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애를 할 수도 있고 네. 게임에 빠질 수도 있고 뭐 핸드폰에 심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 고1 이 시기에 네. 최대한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 거를 권장해요. 실제로 저희 아이도 고등학교 때 사춘기도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한 걸로 버텼어요, 진짜. 아 진짜로 네, 네, 중학교 네. 때. 네. 중학교 때 뭐 공부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친구. 엄청 시켰죠. 제가. 잘했죠 원래. 잘했죠. 올레이고 뭐. 아, 그럼요. 그렇죠. 네네네. 하지만- 올해이고 선행도 엄청 시켰는데 이제 고등학교 네. 때 가서 조금 그런 시기가 왔고 아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도 그때 공부한 걸로 진짜 끌고 갔어요. 한 1년은. 제 주변에 많은 그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미리 대비해야 된다. 애가 아, 조금이라도 특히 살아 있을 때 남자아이들은. 공부를 시켜라. 살아있을 때. 네. 그러니까 엄마 말 들을 때죠. 그걸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학생은 엄마 말 듣거든요. 듣지. 예. 그때 최대한 많은 거를 넣어줘라.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와도 버틴다. 특히 아들은 아들이죠. 예, 고등학교 예. 가서 사고 치는 문제 아우 너무 가능성이 많죠. 좀 있으니 거의- 중학교 때 뺑뺑이 네. 해놔라. 네. 네.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담이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중학생 특히 3학년들이 좀 위험하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쓰리허를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쓰리허. 자, 첫 번째는 벌써? 허세 선행이에요. 중간 과정 허세 선행이 뭐였다? 안 거치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수상화도 제대로 안 했는데 맞아요. 예비 고일 동안에 나는 진도를 끝까지 나가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아니 그래서 다 하라고 하니까 또 근데 입시형 이제- 방송 들었더니 예. 무조건 수원 수투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미적분까지 다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하셨잖아요. 중요한 거는 네. 안 된 애들이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점은 미적분 할 때가 아니에요. 고2 이상의 것을 선행한다고 하면 일단 망한다예요. 그리고 중간에 뭐 유형이나 뭐 개념서들 네.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지금은 블랙라벨을 봐야 하고 최강 TOT를 봐야 해. 이러한 스토리도 봐야 돼. 예, 이러한 허세 선행하면은 절대 안 돼요. 예비 고일은 철저하게 뭐 해야 1학년 내신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 확실하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1학년 내신 대비해서 맞아요. 네네. 우리 1학년 성적을 잘 만들 수 있게끔 준비하고 예선전을 통과해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아까 지금 수상 3번 돌았습니다. 오케이. 수하 3번 했고 지금 막 학원에서 미적하고 하는데 예. 수상을 또 합니까? 예, 또 해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 선행 커리는 보통 이렇게 해요. 12월까지는 1학년 2학기 대비하세요. 그다음에 1학년 1학기 대비를 1월 하고 2월에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특히 이제 맞아요. 수학 진짜 선생님들이 중요해요. 이게 항상 얘기하는 게 막 이 선행 의미 없다고 100%다 얘기하거든. 수학 선생님들은 수원 수투 다 달릴 필요 없고 현행에 충실하는 게 맞다라고 실제로 제가 하면서 수학 선생님들 만나서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도만 나가봤자 나중에 해보면 그냥 아무짝에 쓸모 없더라는 걸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네, 양반들은. 맞아요. 진도 뭐 수원 수투 끝냈다고 해서 딱 봤는데 허당이거든.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니까 허세로 그냥 진도만 나가는 것보다 특히 이제 수학 선행 많이 수업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수상화부터 제대로 좀 하라고. 예. 하고 이 2학기가 돼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수상에 좀 더 집중해라.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잠깐만. 아, 근데 그거 나중에. 3호 중에 일단 1호만 했습니다. 궁금해. 다 하지 마시고요. 예. 맞아요. 자, 천천히 가시죠. 자, 그다음에 이세훈 선생님. 네. 예, 요맘때일 건 아닐 것 같은데 뭐야?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부모님들이 특히 아빠들 제일 많이 하는 것 새 핸드폰을 사주십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이거 법으로 금지해야 돼. 법으로. 진짜. 어? 특히 막 어디 법령을 고등학교 제정해야 돼. 합격하면, 맞아, 합격하면. 무조건 그거 걸고 네. 가요. 예, 너 여기 하면 너 그 여기 기념으로. 외대부고 써서 합격하면 내가 맞아요. 핸드폰 사줄게. 그럼 네. 딱 합격하면 아, 핸드폰 맞아. 딱 주는 거야. 맞아. 근데 그 합격 시기가 언제냐면요. 1월, 1월 초예요. 1월 초에 합격 발표가 나요. 맞아. 그때 새 핸드폰을 손에 딱 줍니다. 네. 끝난 거야. 네. 방학이 다 날라갔어요 맞아요. 이제. 나 진짜 많이 봤어. 꼭 아빠가 사주더라. 이게 근데 진짜 많더라고. 저도 이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새로 네, 사주시는 분 맞아요. 아버님들도 계시고 이제 중학교 끝날 때쯤 해서 이제 야 출발하니까 그쵸, 새 그쵸, 하자 그쵸. 이렇게 네. 하시는데 그 새 출발을 핸드폰으로 하는 거지. 정말 새 인생이 펼쳐져요. 맞아. 재앙의 시작입니다. 재앙. 이게 지금 스마트폰 문제를 이게 어머님들도 그렇고 다들 되게 간과하시는데 진짜 심각하거든요. 심각해. 맞아. 제 느낌에는 뭐냐면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얘가. 맞아요. 뭐 다른 시간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뇌가 피곤해지고 맞아요. 약간 전체적인 피로도가 조금 높아져 있고 금단 증상, 중독 증상 때문에 약간 뇌가 전체적으로 맛이 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또 늦잠 자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딱 그게 중3 겨울방학 때 패턴이죠.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이거 진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자꾸 자기 사고 싶은 거 사주지.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부모님들 이 스마트폰 문제는 진짜 치명적이고요. 이 고등학교 때의 어떤 성적에 저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는 그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연말 연시 이 싱숭생숭할 때 그렇죠. 크리스마스, 새해 뭐 이때 막 세배하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또 뭐 예를 들면 좋은 학교 또 지금. 갔어. 그치. 합격도 했어 막 성적도 열심히 해서 뿌듯해서 폴더폰으로 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아 선생님 이렇게 망한다.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엄마가 딱 중심을 잡고 중심을 잡는다. 이제 공부를 시키면 되죠. 중심을 못 잡는 어머님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 이제 마음 약해. 그렇죠. 우리 아이 너무 사랑스럽고 네. 근데 아이가 힘들어하고 네. 뭐 내가 자꾸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자존심도 자꾸 긁는 거고.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면 좀 이제 학원을 줄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요, 그거는 그건 별개예요. 이거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진짜 중요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가서 4월달 시험을 보고 나서 다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에요. 좀 시킬 걸. 겨울방학 때 조금 더 공부를 시킬 걸. 대부분이 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2월달까지 진짜 마음을 좀 잡고 마음을 독하게 먹어라. 네, 마음 네, 약해지지 말고. 네, 마음 절대 약해지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손영식 선생님 이제 3허 중에 두 번째 그치, 두 허. 번째 허. 두 번째 허가 있습니까? 두 번째 허는 허엇방. 헛방. 시옷 빼고 해서 할게요. 허엇방에서 헛방. 빈 거를 좀 없애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빈 거를 없애야 예, 된다고. 특히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철저히 좀 알아야 돼요. 애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 그냥 수화 여름 방학에 하면 되지 이런 얘기도 애들이 많이 해요.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공사해가지고 여름 방학이 2주가 되는 학교도 있어요. 과학고 같은 데는 무슨 체험 특강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막 자꾸 불러내요. 당연히 전사고 이런 데도 많이 불러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름 방학은 없다고 간주하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난 뒤에도 할 수 있어 이런 거로 헛방 선행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그래서 좀 제가 근데 좀 잠깐만 내가 궁금한 게 그게 왜 허업방이야? 쓰리 허라고 해서 허로 좀 통일시킨 겁니다. 허를 만들기 위해서 헛방. 그러니까 헛방인데 허로 통일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그러면 저희 지적 허용을 하시죠 그냥. 쓰리 허에서 그래서 어쨌든 헛은 준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뭐 뒤로 미룬다거나 맞아요. 뭘 그렇죠. 해야 될지 모르는 예, 그렇죠. 상태에서 예. 명확한 목표 의식이나 그렇죠. 그리고 계획 없이. 단단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대일. 이게 사실 저도 동감인 얘기가 이게 공부 많이 안 하는 애들은 하라고 하면 당황합니다. 맞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앉혀놔도 그러고 있습니다. 할 게 없거든. 자기 생각할 땐 다 했거든. 심지어 다 했어 나는. 예, 우리 아이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숙제 다 했어? 응, 다 했어.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면서 알차게 뭔가 목표와 계획을 좀 잡고 빡빡하게 채워야지. 그렇죠. 헛스윙 날리지 마라. 예, 그리고 미루지 힘만 말고. 빼고. 예. 가장 기본적인 건 물론 대부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네네네. 내가 진학할 학교의 편제표는 무조건 확인하시고요. 이 학교가 그렇죠. 과목 배청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은 해라면 일단은. 맞아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물리원을 1학년 때 배우는 학교들이 있어요. 아, 뭐 있죠. 수원도 뭐 땡겨서 예, 배우는 땡겨서 학교도 배워요. 있고. 전사고 같은 경우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쵸? 대구 경북이나 전북 전남의 특정 학교 대전 쪽도 많아요. 어. 그런 학교들이 수학 편제가 꽤 빠른 편이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수학 부교재는 좀 꼭 확인하고 한번 수학 부교재? 예, 그게 사전에 좀 선행해서 좀 미리 좀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예,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주교재만 있지 않고요. 부교재라는 거를 대부분 활용을 해요. 부교재는 역시 그 학교 알림의 교육 계획서에 보통 명시가 되어 있거나 이거 꿀팁이네. 예, 그리고 바뀌기도 해요. 어. 그래서 학교에 전화하면 친절히 잘 알려주십니다. 아. 이미 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은 전년도 1학기 결정이 안에 되니까. 대부분 결정이 되는데 소소한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부교재 정도는 특히 수학만 그 정도 그런 걸 좀 반드시 확인을 해서 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들이나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걸 미리 좀 결정을 해서 그렇죠. 헛방 날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 뜻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의 헛방이에요. 그래서 허엇방을 허엇방. 하지 말자. 지적 허용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이제 이번에 윈터스쿨에 컨설팅을 좀 결합시키려고 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애들이 맞아요. 열심히 나름 했는데 제대로 한 게 없어. 너무 많아요. 헛방 친 거예요. 진짜 뭔가 했는데 안타나 홈런 하나도 없고 계속 헛스윙만 때린 거지 2달 동안.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시간. 예.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탁탁 집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세훈 선생님
아이들을 항상 상담 와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렇게들 수행평가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쓰고 발표하고 자료 만드는 것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찾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고서 쓰라고 그러고 발표하라고 그러고 이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인터넷 조사하기 시작하는 건데 조사만 막 일주일 동안 하고 뭐 이런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게 되니까 결국에 발표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잘 안 되고 성적은 성적대로 떨어지고 네네네.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네. 사실 이게 겨울방학 때 물론 선행이 되게 중요하고 선행이 그러니까 공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돼 있으면 거기다 시간을 조금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내가 어느 정도의 방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생각보다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에 시간 세이브가 되는 부분들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3학년 이 겨울방학 때 그 생각은 좀 해놔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요? 어느 방향으로 진로를 진로. 가져갈 건지 근데 진로나 전공에 대해서 조사는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를 막 확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긴 해라.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고등학교 갈 때도 자기가 고등학교에 왜 가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당연히 가는 거지. 그치 당연히 가는 거지. 근데 당연히 가는 거라고 해서 갔는데 자꾸 가서 자꾸 뭘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해라 이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내가 나중에 뭔 관심 있는 쪽을 어느 쪽으로 택해서 수행평가를 할 건지 이런 걸 하려면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하려고 하면 그죠. 안 된다. 당황스럽고 자료 찾다가 시간 다 보낼 예. 거고. 그래서 하루에 뭐 한 10분이라도 뭐 대학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학과가 뭐 있는지 한번 보고 그렇죠. 의대를 가더라도 내가 의대 가서 무슨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가서 들여다보고 그런 걸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려워요. 예, 아이가 스스로 하기에는. 제가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가고 싶은 대학교 하나 정해서 학과 한 번씩 들어가 봐라. 학과 홈페이지 좀 네, 들어가 봐라.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는지 한번 봐라. 예. 요 정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학과장 인사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쵸. 뭐 연역 나오고. 연영. 아, 근데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 교육과정 그치, 혹은 그치. 뭐 교과목 목록해서 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배우는 과목들이 이제 교육과정이죠 일종의 네. 쫙 다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뭐 저도 진로를 선택하는 기준은 느낌입니다. 항상. 교육과정 딱 보고 죽이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 근데 보자마자 딱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는 게? 이제 문과니까 예를 들면 전자전기 보는 순간 나는 뒤집어진단 말이야. 끝이야 나는 거기. 안 돼. 기초적인 작업은 이렇게 이제 과 홈페이지 몇 번 들어가 보면서 좀 어때? 물어보는 거지. 뭐 어때? 아니 진짜 컨설팅 할 때 진로 없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과를 클릭을 해서 과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재밌어 토 나와? 재밌어 토 나와? 이렇게 알았어, 물어보시면 일단 거기서 애들이 시작을 진짜 하는 이렇게 거예요. 딱 맞아. 이렇게 직관적으로 진짜 대답을 해요. 저 이거는 싫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로 가고 그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되게. 그렇게 해서 전공에 대한 사전 네. 경험을 이제 부모님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예. 할 수 있으면 좋고 예. 진로까지는 저는 뭐 너무 먼 얘기니까 그렇죠. 일단 전공부터 천천히 예. 어떤 전공이 있고 그 학과에 가면 뭐 맞아요. 공부하고 이런 거 정도는 하면서 호불호 정도 테스트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아 선생님 또 이렇게 하면 망한다.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첫 번째 시험 끝나고 나서 막 이제 학부모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다고 다 본인 학교만 그리고 다른 학교는 내신 따기가 쉽다고 막 폄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보낼 걸.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기 우리 보낼 학교는 걸. 이제 네. 여고라서 힘들어요. 제가 우리 학교는 봐서는- 남고라서 힘들어요. 우리 다. 학교는 남녀공학이라서 힘들어. 맞아요. 뭐 문과생이 많아서 힘들고 이과생이 많아서 힘들고 1학년 때 다 공통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학교가 제일 어렵다고 막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를 이제 막 이렇게 맞아. 끼워 맞추는 그런 거죠. 적도 있지. 근데 제가 지내고 보니까 어느 학교든 다 최상위권들은 다
다 있어요. 네, 골고루 다 분포돼 있고 내신 따기 쉽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학교들은 요즘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내 아이가 못하는 게 맞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동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진짜 실제로 막 전학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더 진행이 되고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뭐 자퇴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죠. 하는데, 네. 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도 조금 미리 알아보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도 학교 설명회를 전부 하거든요. 이제 12월쯤에 다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래요? 가면은 막상 네, 네. 가보면? 그래서 막상 갔을 때 또 당황하지 않게. 네, 네. 이 학교 왜 당황하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그러니까. 많아? 이게 네,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미리 이제 파악하고 가는 거지. 네. 뭐 입결 보면 대충 나오거든. 네. 네. 매년 뭐 네. 이 정도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이 학교 근데 빡세고 이렇게 그쵸. 나오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가면은 시험 망쳤다고 내 다른 학교 보낼 걸 이런 말은 좀 안 하게 되죠. 그런 사전조사가 거에 좀 했으면 너무 좋겠다.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아. 한 학기 끝나고 전학 가고 뭐 이사를 가고 다른 지역 가고 근데 그 아이들이 결코 그렇다고 내신을 뭐 올 1등급을 절대 못 받아요. 다른 그렇죠. 지역을 네. 가도. 슬픈 현실이죠. 그게. 네, 예, 맞아요. 쉽지 않죠.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3화의 마지막 예. 궁금해요. 마지막 허는 예. 허리예요. 허리. 허리. 영어의 네. 허리의 허입니다. 서두르고 급하면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붕 떠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일반고 가려는 친구들도 어쨌든 고등학교 고르고 선택하고 원서 넣는 게 좀 많이 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도 할 것도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조만간 이제 과학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올 그쵸. 거예요. 네. 11월 말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전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대한 원서 접수와 그렇죠. 그리고 자소서와 면접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많이 떠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이 떠 있어서 심지어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B가 두 과목 있는데 여기 이 학교 제가 서류 통과할까요?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매일 물어봐요. 그리고 불안하구나. 여기에다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소서 어떻게 해야 돼? 면접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온갖 신경이 가 있어. 아이들한테 자소서 쓰라고 하잖아요. 아마 한 두세 시간 잡고 있어도 몇 줄 안 나갈걸요. 그쵸. 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한테 요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줘야 돼요. 붕 떠 있지 않기 위해서. 그 이상은 절대 하지 말고 뭐 하루에 한 2시간을 한다. 뭐 그렇죠. 뭐 완벽하게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역시 기본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데도 신경 써야 됩니다. 시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안 돼도 더 잘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로 헐리하지 할 말자.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세훈 선생님. 예.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만들어야 되는 루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컨설팅 하면서 온 애들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는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운동한 게 언제냐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때요까지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없는 일이 많지. 예. 많죠. 근데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내신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시작해야 되는 시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체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 먹을 거 잘 먹는 거, 그냥 뭐 보약 챙겨 먹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내가 체력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보통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뭐 많이도 필요 없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하루에 한 10분 정도 줄넘기만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것만 갖춰져 있어도 나중에 뭔가 내가 조금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방향 제대로 잡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체력이 일단 딱 틀어지는 순간부터는 방향이 틀어지면 그다음부터 내가 뭔가를 고쳐갈 수 있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가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적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앞으로 고3까지 이 운동은 꾸준하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운동 하나 정해서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운동하라 그러면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 예. 있는데 그냥 저는 진짜 유산소만 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아이들한테 맞아요. 필요한 거는 유산소 운동이야 그거예요. 사실은. 네. 예, 스태미나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한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서 그거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뭐 길어야 1시간이고 보통 한 3-40분도 맞아요. 좋으니 그거 할 수 있는 것만 뭔가 루틴을 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고2 올라가면 이제 슬슬 못하게 될 텐데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는. 내신이 시작되면 못해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는 그때 순간 뭐 새로 시작할 수가 없어 그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중3 때부터 막 이렇게 시키고 이런 게 저는 약간 좀 미안하긴 합니다. 솔직히 미안은 하셨어요 애한테? 아니요?
아니 근데 고마워요. 진짜 이렇게 아들 말씀할 키우면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들 셋만 모여도 그 얘기해요. 시킬 수 있을 때 시켜놔라.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맞아요. 나중에 철들면 네. 그 얘기하잖아요. 엄마 네. 그때 나 굴려줘서 고마워요. 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어린이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말 한 말씀씩 해주시죠. 그냥 열심히 하세요. 이거 뭐 사실 네. 저희가 뭐 이런 것 저런 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어머님들이 잘 생각해 보면 다 되는 네, 얘기거든요. 맞아요. 이거 참고하셔서 취사 선택하셔서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일단 가지고. 핸드폰 절대 사지 말라. 아, 요건 진짜 야, 이건 진짜 내가 진리다, 얘기할 진짜. 때마다 네. 진짜 핸드폰은 진짜 사주면 안 됩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좀 입시는 보통 1월 초에 최종 합격자들 등록조사가 나올 텐데요. 어쨌든 뭐 특정한 시점에 그 아이하고 여유 있게 점심 먹는 시간도 이제 소중한 시간이 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아, 예, 고등학교 가면은 아이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요. 아이는 훌쩍 자라 있고 대학교 가면은 정말 남 같아요. 그래서 2월까지 짧은 여행이나 아이하고 가셔서 소중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제분들이 다 남이 됐죠. 소중한 시간 가졌는데 남이 되면 어떡합니까? 더 슬픈 거 아닙니까? 저는 이미 저는 다 이제 키워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아쉬움이 좀 더 있었어요. 지금 다 대학생이잖아요. 지금. 네. 예, 뭐 대학원생이고 대학생이죠. 아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중3들을 상대로 학원에서도 어마어마한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비 고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더군다나 또 2028 대입 개편화 때문에 어머니들 마음을 막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데 너무 휘둘리지는 마시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내 아이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빨리 파악을 하셔서 저는 진짜로 이 3개월이 너무 소중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본인이 직접 경험도 해보셨고. 네, 네. 손용식 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행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걸 아이랑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플랜을 좀 잘 짜서 열심히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랜만에 컨설턴트들의 수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하니까 훅 지나가네. 이게 한 4개월 쉰 것 같은데 거의. 근데 왜 쉬신 거예요? 다른 게 바빠. 서로 힘들어갖고. 그냥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맞아. 체력 훈련을 해야 돼. 지금. 바쁘셨어. 네, 힘드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체력이 아. 약해가지고 수행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저희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